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우리 계약 이제 슬슬 하고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름방학 딱 이제 끝나고 나니까 어떤 어머님들이 겨울방학 너무 무서워요. 다가와요. 막 하시는데요. 우리 또 그것도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해요. 뭐, 죽기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글 쓰는 아이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한 슬초쌤께 물어봐입니다. 아이들이 글을 써가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글이 횡설수설하고 주제가 없고 중심 문장도 보이지 않고 서론 본론 결론도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논리가 없어요. 글이 쓰기는 썼는데 참 못 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쓰게 될까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반 친구들을 보면서 계속 열심히 쓰는데 이 아이의 글은 왜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저 스스로는 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의 글쓰기 지도에만큼은 굉장히 진심인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의 글쓰기의 그런 논리나 체계 같은 것들이 빠르게 제 욕심만큼 올라오지 않는 것이 저 역시 답답했던 엄마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길고 긴 초등을 지나고 중등이 되어보자 몇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끝에 찾아낸 첫 번째는요, 논리적인 글을 읽어봤어야 쓸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을 좀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흥미 위주의 글을 쓴다라는 고민을 하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읽고 있는 글이 흥미 위주의 글이에요. 본 것과 비슷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읽고 있는 책 중에서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는 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체계적인 설명이 들어있는 글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고학년, 그것도 고학년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의 글밥이 되는 논리적인 글들 몇 편이에요. 특히나 우리 교과서에 있는, 국어 교과서에 있는 글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는 아이들은 거의 없죠. 왜냐? 재미가 없잖아요. 네. 자기가 흥미 위주로 읽고 있는 책보다 재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반복해서 읽는 일이 없고, 그 글들에는 충분히 논리와 체계적인 설명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분명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읽지 않고 한 번 읽고 수업 시간에 한 번 딱 읽고 슥 읽고 그냥 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글을 흉내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글을 흉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는 논리와 체계로 중무장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기사 같은 글을 쓸 수는 없지만 기사 한 편을 읽고 나서 그 기사가 무엇에 관한 기사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즉, 그 기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핵심적인 내용, 주제라고 하는 거죠. 주제를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른 신문 어렵습니다. 네. 어린이 신문, 네. 어린이 신문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어린이 신문은 읽어라고 던져주기 마시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아이랑 한 기사를 같이 읽고, 물론 그 기사는 아이가 선택한 기사였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그냥 슬쩍슬쩍 대충 훑어보는 정도로만 읽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과 함께 아이가 선택한 기사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 문장을. 무엇을? 서론을, 무엇을? 본론을, 결론을. 네. 그리고 무엇에 관한 기사인지 소재도 찾아보고요. 이렇게 기사 형식의 글을 읽다 보면 아이가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방법을 논술학원 가면 알려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쓴 글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스킬만 익힌 상태에서 그걸 써나가는 건요, 그 아이의 글이 최정상에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틀에 박힌 글, 쓰라고 시켜서 쓸 방법대로만 쓴 글을 쓰게 되는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흥미 위주의 글, 자기가 막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쓴 글에다가 신문 기사를 많이 읽으면서 논리적인 글을 경험한 아이들은 이 두 가지가 만나요. 언제 만나는지는 아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이 신문 강추드리고요. 혹시 어린이 잡지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잡지에도 기사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사글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올라가면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그 신문, 어른 신문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어른 신문에 있는 것 중에서도 사설이라고 하는 그 해당 신문의 최고 논설위원이 쓴 논리와 체계로 중무장된 어떤 우리나라 글, 모든 글들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설들, 논설들, 그것들을 접하면서 거기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보고 무엇에 관한 글인지 소재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 기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요지를 찾아보는 그런 훈련들이 더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신문기사 읽기 강력 추천드리고요. 아이의 글쓰기를 당장 교정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의 글밥을 올리세요. 지금 당장 짤막짤막한 기사로 아이들의 그 논리를 좀 보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두 번째 방법은 글밥, 책의 글밥 자체를 올려서 책의 수준을 올리는 거예요. 책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은 흥미 위주의 책에서 이제 조금 더 배경 지식이 강화되고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동시에 논리와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글을 읽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글들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읽고 있는 글들의 글밥을 올려주세요. 올리고 싶죠. 뭐 누구 안 올리고 싶나? 네, 그 마음 아는데요. 올려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지도하시는 거랑 뭐 지가 재밌으니까 읽겠지라고 내버려 두는 거랑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아이가 언제쯤 흥미 위주의 책에서 벗어나 논리와 체계를 가진 그런 글을 책으로 읽을 수 있을까도 고민하시면서 한 번, 두 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독서는 학기 중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추석 연휴처럼 며칠 연속으로 논다던가 아니면 방학을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생각지 못했던 꿀팁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중학교 1학년을 성실하게 보내세요. 뭐 당연한 말씀? 네. 자, 중학교 1학년 전국에 정말 많은 지역에서 자유학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선행을 막 신나게 달려요. 예, 좋아요. 뭐 달리고 싶으면 달려야죠. 그죠? 달리는 사람을 막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걸 너무 열심히 달린 나머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행평가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애한테 손해예요. 왜요, 선생님? 도덕 성적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기술 과정이 뭐가 중요한가요? 음악은 왜요? 하다못해 우리가 아이들이 고등 입시,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국영수사과 이렇게 5과목의 성적만 들어가거든요. 도덕 만점 받았는데 쓸 데가 없어요. 알아요. 그거 몰라서 도덕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했더니 뭔 일이 일어났냐면요. 중학교 1년 동안 거의 글쓰기 사관학교를 다녀온 것 같이 돼버렸어요.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과목마다 계속 내주시는데요. 많은 종류의 수행평가들이 글로 표현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자유롭게 쓰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주제에 관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도록 몇 자의 혹은 몇 줄, 몇 페이지의 글을 쓰시오 라고 조건을 엄청나게 섬세하게 주세요. 그냥 잘 쓰고 그냥 많이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춘 합당한 글을 써야만 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글은 늘려야 되고 긴 글은 줄여야 되고 이 조건이 안 들어갔으면 넣어야 되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쓰라고 했으면 써보는 연습을 그때 하게 되더라고요. 설명문이니 보고서니 감상문이니 편집글, 소개하는 글, 이런 정말 다양한 초등학교 때 이미 한 번씩 배웠고 한 번씩 써봤으나 슥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수행평가에서 아이에게 평가라는 형식으로 모두 다 막 들이닥치게 되는데요. 이걸 잘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지 말고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를 쓰게 하세요.
네, 도덕, 기술과정 안 중요한 거 제가 모르나요? 그런데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하고 성실히 준비하면 잘했다고 했어요. 어떤 어머님들은 도덕, 기술과정 버려라. 음악, 체육, 미술 버려라. 그 시간에 수학이다 라고 하시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 때 수행평가 일부 과목을 버린 상태에서 네, 계속 선행을 나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야 되나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나고 보니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보니 1학년 때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도덕 수행평가에 너무나도 조건이 까다롭고 예민했던 도덕 수행평가 글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 4일 연속 잠을 못 자고 준비했던 그 과정이 아이한테 엄청난 무기가 되었어요. 엄청난 연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중학교 2학년 수행평가에서 만점? 아니에요. 네, 만점은 뭐, 지금 만점 받아서 뭐 해요? 네. 훨씬 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글 안에 논리와 체계가 담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이도 안 거죠. 아, 글을 막 써서는 안 되고 주어진 주제에 맞춰서 조건에 합당한 글을 써야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아이만 그냥 둬도 될까요? 아이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잘하든 못하든 본인이 고민해서 해봐야 2학년, 3학년 때 그걸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중학교 1학년 겨우 뭐 그 수행평가 만점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다 2, 3학년을 정말 수월하게 만들어주고요. 중학교는 미니 대입이라고 하잖아요. 미니 고등학교 생활. 예, 약간 순한 맛, 고등 3년의 순한 맛이라고 한다면, 고등 3년을 지금 한번 연습해보는 느낌으로 네, 지금 어떤 종류의 글이든 수행평가로 제시된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되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 아이를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논리적인 글과 신문 기사를 많이 읽었던 아이들일수록 빠르게 논리적인 글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정말 많아요. 이 과정 한번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아시겠죠? 네. 막 자유롭게 쓰고 횡설수설하고 뭐 주제 없고 순서 없고 즐겁게만 쓰던 아이가 이제는 네, 논리와 체계를 갖춰가는 그 시기 갈 때까지 그 사이에 한 번의 점프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읽기 자료와 쓰기 경험을 충분하게 생각하시고요. 지금 우리 사연 주신 어머님은 5학년이에요. 네, 6학년도 있고 중학교 1학년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 기회들 놓치지 말고 소중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